네, 안녕하세요. 대한약사의 홍보위원 이지연 약사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식약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령별 추천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어린이에게 추천되는 건강식품인데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면역력과 영양 부족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럼 어린이들에게 왜 면역 기능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 있어서 면역 기능은 12세까지 점차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서 그 다음 서서히 감소가 되고요. 20세가 되면 성인의 면역 기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면역 기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 개선을 위해서는 모두들 알고 계시지만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중요하고요. 특히 아침을 거르지 않고 꼭꼭 잘 씹어 먹으며 즐겁게 식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것들로는요. 게르마늄 효모와 그리고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달의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등이 있는데요. 유산균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많이 복용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은 감기가 자주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약을 많이 먹는 어린이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상한 섭취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각각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독성을 나타내거나 좋지 않은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철분이나 칼슘 또한 어린이들에게 부족한 성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많이 드실 경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무기질이나 비타민을 먹일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을 꼭 확인하신 후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유행하는 건강식품과 해외에서 유행하는 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많이 유행에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먹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특성상 부작용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외국에서 유행하는 건강식품류는 한국 기준에 맞지 않게 과량을 함유한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아직 식약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여러 가지 성분을 함유한 경우도 있으므로 어린이들에게 건강식품을 먹일 때는 특별히 의사나 약사의 상담을 거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소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서 가장 걱정이 되는 두 가지를 들자면 시력 저하와 비만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시력저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특성상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이러한 경우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엄마들이 걱정하는 시력 저하에 좋은 비타민으로는 모두들 알고 계시는 비타민 A가 있습니다. 빌베리 추출물, 지아잔틴 추출물, 베타카로틴, 그리고 루테인 복합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국에서 손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건강식품들이 많은데요. 비타민 A 또한 과량이 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A 제품과 기타 다른 눈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을 복합적으로 먹이시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인 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성인 남성은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간 기능의 저하 및 면역력 약화, 스트레스 증가, 유해한 활성산소의 증가와 고혈압 등이 성인 남성 건강을 해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간 기능 약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의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이 간이 피곤해지면 우리 몸 전체에 피곤함이 누적된다거나 눈의 피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간 기능을 좋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간 기능을 좋게 하려면 가장 먼저 규칙적인 식습관과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요. 규칙적인 운동, 이런 누구나 알고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 간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 습관으로 간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간 기능에 좋은 건강식품 밀크시슬 추출물이 있고요. 그리고 복분자 추출물 분말,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 헛개나무 과병 추출물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손쉽게 약국에서 권해드릴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는 밀크시슬 추출물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밀크시슬 추출물이라 하면 살짝 좀 생소한 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실리마린 복합제제라고 하시면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해활성산소 증가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산소가 하는 일은 참 많은데요. 구석구석을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산소입니다. 그런데 쓰이고 남은 산소는 활성산소가 되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해 활성산소는 제거하여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유해 활성산소 제거에 좋은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A, C, E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해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남성들이나 직장인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불리우는 A, C, E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우선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유해 활성산소 감소를 위해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나무 추출물이나 코엔자임 Q10, 복분자 추출물, 토마토 추출물들이 있고요.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엽록소 함유식품, 그리고 비타민 A와 C와 E, 그리고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이 유해 활성산소 감소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인 여성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여성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뼈와 관절이 약해지는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인 여성의 뼈와 관절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칼슘제나 글루코사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의 역할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걷기나 달리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고요. 비타민 D와 칼슘의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요. 음식에서도 충분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우유 한 잔 정도가 칼슘 300ml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유를 3컵 이상 하루에 드시는 습관이라든지 치즈나 여러 가지 유제품을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 경우에 식약청에서 권해드리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시오갈피 등 복합 추출물과 글루코사민 그리고 흑효모 배양액 추출물, 초록잎 홍합 추출 오일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글루코사민은 관절 세포의 생성을 도와줘서 관절이나 연골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초록잎 홍합 추출물은 그 관절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 두 가지는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산부나 수유부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변비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나 의자에 오래 앉아 생활하시는 분들은 변비가 걱정거리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변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변비약을 여러 번 사 먹다 보면 장 건강을 오히려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 개선을 위한 건강식품을 꾸준히 복용을 하시거나 변비 개선에 좋은 음식으로 변비를 치료하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비에 좋은 음식으로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산균 제제도 좋고요. 그리고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를 다량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실 경우 변을 오히려 딱딱하게 굳게 하여서 변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분의 섭취를 충분히 늘려주셔서 변이 굳지 않도록 도움을 주셔야 하는데요. 변비에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러한 수분 섭취를 늘려주시고 그리고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변비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요. 식이섬유와 함께 플라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 알로에 전입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산부 변비의 경우에는 임산부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데요. 이러한 식이섬유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식이섬유 안에 하재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는
임산부에게 좋지 않으므로 약사와 상담 후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년기로 넘어가겠는데요. 노년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혈액순환 장애와 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혈액순환 장애는요, 우리가 손발이 저리고 어깨가 결리는 등의 여러 가지 혈액순환 장애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할 때는 모두들 알고 계시는 은행잎 추출물도 도움이 되지만 그 손끝 발끝이 찌릿찌릿하다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검진을 받으신 후 원인을 알아서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와 나토 배양물, 홍삼 농축액,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 정어리 정제 어유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머님들 선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오메가나 은행잎 추출물이 약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약들이 혈압약이나 심혈관계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상담을 하신 후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듯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섭취가 약과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약의 부작용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섭취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마찬가지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안전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약을 드시지 않고 건강기능식품만으로 어떠한 질병을 고쳐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디까지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 생각하시고 꼭 의사나 약사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건강기능식품, 몸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섭취량과 정확한 용법을 지키셔서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